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좀 더 한국적이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게시글이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왔는데 이 게시글과 게시글에 달린 영어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시글과 해외 반응을 보면 문화적인 동화라는 것이 얼마나 깊게 빠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퍼지기 시작할 때 가장 마지막에 침투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의식주 중 식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전파된 그 나라의 문화는 거의 정착 단계라고 하더군요. 과거 한국 문화는 최초에 몇몇 K영화가 국제적으로 두각을 보이다 K-팝 또는 K-드라마로 활성화되었고 그 K-팝과 K-드라마에 나오는 스타들이 입는 K-패션에서 스타들이 먹는 음식까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문화 중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르가 K-팝도 K-드라마도 아닌 K-푸드라는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결과는 이제 이미 한류가 오래 지속된 나라에선 그 나라의 주류 문화 속에서 한국 음식까지 친숙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레딧 게시글은 한국 문화 침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다 또는 여행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조금 더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나의 경우는 첫 번째, 이제 내 식사를 위해 뜨거운 수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사적 공간 침범에 대한 포용력이 아낌없이 넓어졌다. 세 번째, 길에서 낯선 사람이 웃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네 번째, 나는 영어 단어를 잊고 있음을 발견한다. 다섯 번째, 나는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 포옹하는 것보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5분 이상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나도 밤에 폭식하는 걸 지금도 조절하기 힘들어. 내 한국 친구들은 그걸 슬세권이라고 부른다. 슬리퍼 신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모든 편의점은 슬세권 안에 있다. 지금 유럽에 있는데 미국이나 아시아처럼 편의점이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유럽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편의점이 생기면 잘 될 것 같아. 난 미국 교회에 사는데 여기서는 음료나 과자를 사려고 하면 운전해서 웰마트까지 가야 해. 그럴 때마다 진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미국에 있을 때 난 차도 없어서 밤 8시 이후에는 노트북 말고 다른 것을 할 게 없었어. 가끔 밤에 산책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편의점까지 5분 이상 걸리면 안 된다. 5분 거리에 2개에서 3개는 있어야지. 여러 브랜드의 편의점으로.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C. 지난번에 집에 갔을 때 식탁에 음식을 보고 이게 다야? 다른 반찬은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식탁에 좀 더 많은 반찬이 없으면 뭔가 이상해. 난 반대로 느꼈는데 고향에 돌아갔을 때 식당의 음식의 양에 놀랐어. 설탕 음료가 가득하고 감자튀김도 잔뜩. 우리가 비만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한 거였어. 그래도 난 캐나다에서 와서 남쪽보다는 심각하지가 않아. 나도 캐나다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 많이 먹어.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미국 노인들도 엄청난 양의 와플을 먹더군. 어떤 일이든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내 생각이 확실하게 바뀌었어. 맞아, 더 이상 미국에서처럼 오래는 못 기다리지. 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에 예약하고 대기하는 시간 같은 것. 지난달에 캘리포니아에서 응급치료를 했었는데 예약하고도 3시간이나 더 기다렸다. 그렇게 바빠 보이지도 않았는데 너무 행정처리가 느렸어. 반면 비슷한 병으로 서울에서 병원을 갔었는데 15분 안에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식당에서의 계산이나 관공서의 행정처리도 한국이 훨씬 빨라.
그리고 음식 배달. 지난달에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15분 안에 삼겹살 배달이 온 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 15분 후에는 빙수까지. 팁을 안 준다는 것에도 놀랐고. 빙수도 배달해줘? 그럼 드라이 아이스와 같이 오는 건가? 빙수, 아이스크림, 젤라토 등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모든 것이 배달된다. 한국 진짜 편한 듯. 나도 빨리 가보고 싶어.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는 오지 않는 걸 추천해. 그때는 매우 덥고 습해. 9월, 10월, 11월이 가장 좋아. 어떻게 배달이 그렇게 빠른지 정말 궁금하다. 미국보다 땅이 작고 인구도 적으니까 배달, 예약, 교통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지. 맞아, 미국이 따라하기는 힘들어. 물론 아마존 배송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달라. 나도 더 이상 편의점의 편리함을 벗어나서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영어 단어도 가끔 잊어버리고 영어 쓰다 보면 문법이 맞는 건지 헷갈리기도 해. 그게 바로 나야. 서울에 정착하기 전에 시골에 살아봤어야 했는데 이제 시골에 살면 불편해서 오래 있을 자신이 없어. 고향에 돌아갔을 때 식당에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걸 멈추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혹시 음식값 낼 때 왼손을 오른손 밑에 놓고 공손하게 돈을 내지 않아? 완전 습관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젓가락으로 마늘을 잡으니까 완전 한국 사람 다 되었다는 말까지 들었어. 농담이고 진짜로 한국 사람 같다고 느낄 때는 첫 번째,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매운 음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반찬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늘 조각은 젓가락 훈련에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는 도토리 묵이야. 도토리 묵에서 난 포기. 그건 그냥 숟가락으로 먹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그립다. 내가 사는 곳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어. 중부 동부 유럽에서는 대부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아.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해. 한국에 14년이나 있었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 매일 한국어로 말하고 한글을 읽으니까 많은 영향이 있기는 해. 더 이상 미국의 방식에 익숙하지가 않아. 14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네. 근데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 현대문학, 특히 식민지 시기의 소설을 공부하고 있어. 와, 멋질 것 같다. 그 시대 문학 작품 중에서 추천해줄 만한 것이 있어? 이상의 날개는 1937년에 나온 한국의 고전이야. 영문으로도 번역돼 있어. 한국에 20년 이상 살아서 이제는 완벽하게 적응해 버렸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내 와이프를 만났을 때 캐나다 음식 말고는 다른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지금은 와이프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해. 내가 한국 사람 같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지만 입맛은 확실히 한국화되었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얘 같은 소리를 낸다. 두 번째, 밥을 먹을 때 김치를 항상 먹는다. 세 번째, 국이 아닌 경우는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네 번째, 사우나가 너무 그립고 공중 목욕탕 너무 가고 싶다. 다섯 번째, 토요일 밤 늦게 컵라면이 항상 먹고 싶어진다. 처음 한국 공중 목욕탕에 갔을 때 진짜 문화 충격이었는데 그런데 일단 익숙해지니까 너무 좋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식혜 같은 시원한 음료도 먹고.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 반응을 보게 되면 정말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 최신 트렌드를 한국인보다 더 빨리 적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음식과 한국의 사회 시스템에 극찬을 하며 적응하는 모습은 인상 깊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